자, 문진성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의 문자 논란. 그 여진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러니까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문 의원의 입장문이 나왔고요. 그리고 김 비서관의 사의 표명 기사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서정민 변호사, 일단 김 비서관 사의 표명은 맞아요? 네, 맞습니다. 문진석 의원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는 그 장면이 포착이 돼서 논란에 휩싸였던 김남국 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래서 오후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에도 불참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의 표명 기사가 조금 전에 나왔고, 자, 속보로 지금 전해지는 게 나오자마자 거의 수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대통령실도 그만큼 빨리 수습하자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사의 표명 알려진 지 정말 얼마 안 돼서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이에요. 네. 3시 넘어서 바로 김남국 비서관이 사의 표명한 거 사표가 수리가 됐다. 이렇게 공지문을 냈고요. 지금 오늘 대통령 오후 2시부터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불참한 겁니다. 오늘 지금 그 김 비서관 자리, 디지털 소통 비서관 자리가 비어 있는 바로 그 장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뭐 야당에서 정말 현지 누나 실세 입증이 된 거 아니냐면서 또 맹공을 퍼부었거든요. 논란을 더 확산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사의를 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이제 내부 직원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했고, 강유정 대변인도 조금 전에 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김남국 비서관이 워낙에 형, 누나 이렇게 자주 부른다. 이게 주책 이상이어서 경고를 했었고, 자, 이게 이제 사의 표명 기사 나오기 전이죠. 근데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눈물 쏙 빠지게 경고한 것으로 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의 표명이 됐으니까 여기서 끝입니까? 오전까지만 해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사의를 표명을 했으니까요. 네. 오전까지만 해도 그냥 경고 줬지 않니? 라는 분위기였거든요. 이제 저희가 여러 관계자한테 물어봤을 때는 일단은 경고를 줬으니까 여기서 끝날 것 같다라는 감이 들었었는데 오늘 이제 사의를 표명하자마자 이렇게 사의 표명을 수리하면서 네. 정말 좀 빠르게 수습하는 분위기로 보이고요. 정말 눈물 빠지게 혼났다라는 얘기도 오늘 강 대변인이 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김남국 비서관은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고 이게 수리가 됐고요. 그럼 문진석 의원 동향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근데 논란의 문자 바로 이거였어요. 근데 이 문자가 언론사에 포착된 뒤에 문진석 의원 이제 어제 국회 운영위에도 여당 간사인데 안 나왔고, 그리고 당 회의인 정책조정회의에도 오늘 또 불참을 했어요. 두문 불출인데 국회에 나오긴 한 겁니까? 안 나왔습니다. 보면은 오늘 의원들 주변에 이제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죠. 문 의원 어디 계시냐. 그랬을 때 몸이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좀 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이제 그 주변 의원들한테 기자들이 물었을 때 그런 답변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답변을 받을 수 없었는데 오늘 문 의원이 그러니까 메시지 보도 36시간 만에 39자의 SNS 글을 올린 겁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이 송구합니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 이렇게 글을 올린 건데요. 네. 역시 이 문 의원한테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 지도부잖아요. 그래서 또 엄중하게 경고를 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궁금한 게 보통 이렇게 이제 논란이 커지면 이남희 기자, 그 의원실 앞에 기자들이 가 있잖아요. 터치기를 하지요. 네, 우리도 이제 가 있었을 텐데 안 왔어요? 안 왔고 만날 수 없었고 그래서 오늘 이제 문 의원 어디 계시냐, 어디 네. 갔냐 이 질문들이 오늘 계속 잇따랐던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두문불출하다가 SNS로 사과문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과문을 올린 문진석 의원 대신에 이제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니까 결국에 이제 민주당도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관계자들이 저마다 내놓은 입장은 이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김병기 대표가 문진석 수석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중 경고를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매우 부적절한 것에 당내 이견은 없다. 그런데 이 문제는 윤리감찰단의 어떤 진상조사를 지시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하는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와는 조금 결이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서동미 변호사, 그 박수현 수석 대변인 말은 이게 윤리감찰단이 진상조사할 사안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글쎄요. 해석의 여지는 있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당규를 봤을 때 윤리감찰단의 그 업무 내용과 관련해서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한 상시 감찰이 규정이 되어 있고 이런 부정부패라든가 혹은 불법 일탈을 예방하는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이 감찰이라는 것은 위법 혹은 불법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뭐 부당, 부정 행위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면 이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자 오늘 아침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 의원과 김 비서관이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거론되지 않았나, 특별한 의미는 없었다 생각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이라서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두 사람이 이제 중앙대 선후배 사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초기 친명의 7일에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역시도 중앙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원조 7인의 소속에다가 중앙대 출신이란 인연 때문에 겹치는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 문자에 아우가 한번 좀 추천 좀 해줘. 네. 그러니까 이제 훈시경 나오고 이렇게 아우 형 누나가 다 나오는 가운데 그만큼 또 서로 아우 형 누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더 친근감을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냥 논의된 것 같다라고 또 7인의 출신인 김영진 의원은 설명하는 건데요. 어쨌든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이고 네.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호칭 대학 동아리가 아니다. 이렇게 부적절한 호칭도 문제였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상황인 겁니다. 얕거든요. 이번 논란을 두고 오늘도 계속 이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공세 중심에는 이 인물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요. 잠시 국민의 시야에서 사라졌던 애지중지 현지 누나 김현지 부속실장 다시 화려하게 국민 앞에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대통령실의 고위 공직자와 여권의 핵심 당직자가 민간협회장 인사까지 관여하고 주무르고 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문재인석 의원이 아니라 이제 김남국 비서관이 경찰에 고발당했어요. 이 고발한 사람이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고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공범 혐의인데 보니까 이게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도 김현지 실장도 함께 고발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이종배 시의원은 지금 이들에 대해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공범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협회장 선출에 외부적인 압력이 있었는지를 밝혀달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결과를 지금 조금 예측을 하자면 결과적으로는 형사 문제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 무혐의 판단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위력이라는 것이 개념상 상당히 넓게 인정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인사 추천이 실제로 어디까지 흘러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 협회까지도 전달되었는지를 따져봤을 때 시간적으로 이제 그런 과정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추천만으로 이것이 실제 범죄까지도 성립할 수 있는 위력에 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범죄 성립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 문자 논란이 추천이냐 청탁이냐도 있지만 이 논란이 커지는 건요. 지난 몇 달간 대통령실을 뒤흔들었던 김현지 부속실장의 실세 의혹에 다시 불이 붙었기 때문이죠. 대통령실 인사 문제에서 특정 비서관, 특정 실장, 특정 인물이 실세다. 그 사람이 다 좌우한다. 그 사람을 통해야 된다. 이런 법칙과 정치적 공세가 많이 있는 거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문진석 간사님은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어제 최고전원 현지 누나한테 인사 청탁하다 들켜서 지금 현지 누나한테 조인트 가이로라도 가신 겁니까? 지금 어디 가신 겁니까? 책임 있으신 분이 여기 나오셔야 됩니다. 누가 시켜놓고 말 조심하시라니요. 잘하신 겁니까? 반말하세요? 반말? 지금
자,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이 인사권도 이제 없는데 어떻게 이 문자에 등장하냐 지금 시끌시끌한 거죠. 예, 그래서 다시 실세 논란이 커지는데 일단 뭐 김남국 비서관은 사퇴를 했고, 근데 이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야당에서 바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의 표명과 사표 수리 소식이 알려지니까 역시 김남국 비서관의 사퇴는 절대 존엄인 김현지 실장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좀 더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표 수리가 빠르게 된 것이지만 네. 야당이 오히려 더 그럼 김현지 실장 지키기 아니라고 공세 이어가면서 한동안 굉장히 이 갈등이 또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또 문자 사태 한번 짚어봤고요.